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제가 지난 동영상을 목요일 날 올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동영상을 못 올렸고요. 어, 일단 이틀, 그러니까 뭐 이틀 만에 올리는 건데, 참고해 주시고, 균형 잡기 동영상입니다. 일단 뭐 한때 이틀 동안 제가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뭐 다른 어떤 큰 변화, 뭐 가장 대표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다리 쪽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리 쪽에.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허벅지 테스트를 해 보시라고 해서 앞쪽 허벅지, 그죠? 무릎 위 10cm 지점에 그 두께 테스트를 이렇게 한번 해 보시라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일단은 그쪽에 이제 두께 차이를 보니까 이게 확실히 차이가 난다. 이게 왜냐, 저 같은 경우 앞쪽 허벅지가 거의 8mm 정도, 1cm까지는 안 되는데 한 7, 8mm 정도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큰 비대칭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비대칭적인 요소. 그러니까 비대칭 요소라는 게 단계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칭일 때는 혈액순환이 뭐 이쪽 똑같으니까 잘 혈액순환이 왔다 갔다 잘 하는 거고, 비대칭은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으면 그게 혈액순환이 잘 되겠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못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앞쪽 허벅지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왼쪽 허벅지가 더 두껍게 나왔다 이거죠. 그죠? 앞쪽이. 근데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네 부분에서, 그러니까 오른쪽 앞쪽, 오른쪽 뒤쪽, 왼쪽 앞쪽, 왼쪽 뒤쪽, 이쪽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왼쪽 다리 앞쪽이 두꺼우니까 뒤쪽이 약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른쪽 다리는 앞쪽이 얇으니까 뒤쪽이 두껍을 거라는 가정을 세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또 만져보고 테스트를 해보면 그게 맞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았다든가, 좀 기형적으로 좀 잘못된 자세를 많이 잡았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다른 형태로 나타나 있을 개연성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은 뭐 제가 이제 뭐 자면서도 이렇게 어떤 손수건이나 행주 같은 걸 오른쪽 허벅지 쪽에 이렇게 바지 속에 끼워 놓고 자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걸 제가 느꼈다. 뭐 좀 편하기도 했고 뭐 그랬다. 일단 편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낮에 걸을 때도 뭐 앞으로 걸을 때나 뒤로 걸을 때 효과가 좋더라고요. 뒤로 걸을 때 효과가 좋은데, 지금 효과 좋다 여기에 꽂히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뭐가 하면 효과가 좋다, 뭐가 하면 효과가 나쁘다, 자꾸 이런데, 좋고 나쁜데 너무 꽂히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걸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른발이 뒷발이니까, 그죠? 또 왼쪽 다리는 뒤쪽이 약하니까, 하여튼 뒤로 걸을 때 왼발 뒤꿈치를 조금 관심을 주고 걷고, 오른발은 무릎을 살짝 들면서 앞차기, 그죠? 무릎을 살짝 들면서 발끝을 이렇게 내지르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걷는다면 왼발은 뒤꿈치를 하고 오른발은 살짝 들어서 이렇게 뒤꿈치, 왼발은 뒤꿈치, 오른발은 살짝 들어서 이렇게, 뭐 하여튼 무릎을 살짝 들어서 이렇게 앞차기를 하면 발이나 정강이에 있던 피가 허벅지 앞쪽으로 올라온다. 그래서 개선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틀 동안 그냥 어떻게 하든 뭐 운동을 하든 어떻게 하면서 걸음걸이를 그런 식으로 계속 가져봤습니다. 뭐 뒤꿈치로 벽치기도 하고,
오른발이 뒷발이니까 무릎 들고 앞차기도 하고, 왼발은 또 뒤꿈치 위주로 걸어 보기도 하고. 근데 생각보다는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아, 이게 변화가 상당히 세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동영상 말미도 아니고 하여튼 지난 동영상에서 우리 몸이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거 여러 번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비대칭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개선해 줄 때마다 한 번씩 느껴지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개선되어 오니까 그게 크게 충격을 안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뭐 특이한 분들 중에는 뭐 이렇게 상당히 명예현상적으로 몸살이 세게 오신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머리가 아프다든가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거 머리 아픈 쪽이 자꾸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그 머리 아프면 뭐 기분 좋습니까? 머리 아프면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대로 뭐 견딜만 하고 뭐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 심하게 아프면 괴롭죠. 그죠? 괴롭고. 그 이제 입어 전진 일보 후퇴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자, 다리 문제를 생각하면서 진짜 다리를 이렇게 개선을 해주니까 몸의 변화가 생각보다는 크게 일어나더라. 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고 무조건 좋으냐? 무조건 좋은 건 없어요. 충격이 올 수가 있더라고요. 충격이. 저처럼 충격이 올 수도 있고, 뭐 저희 아내도 약간 충격이 오고, 이게 약간 몸살기도 있고, 근데 뭐 그렇게 나쁘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나쁘게 바라보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몸살기도 있고, 약간 두통 증상도 약간 있고, 저는 오른쪽 머리로 피가 잘 올라오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자꾸 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다리의 혈액순환 문제, 그러니까 허벅지 앞쪽, 뒤쪽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걸 개선해 주니까, 문제가 있는 걸 개선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폐가 들려요. 횡격막이 들리죠. 횡격막이 들리면 그거 자체로도 피가 몸 전신으로 잘 빠져나가고, 또 이래 특히 많이 쳐져 있어도 오른쪽 폐가 들리면서 저는 오른쪽 머리로 피가 자꾸 올라와서 오른쪽 머리가 약간 불편하다. 그러니까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다리 문제를 제가 오늘 오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몸이 너무 변하고 있으니까 다리 동작, 그러니까 다리 동작이라는 건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저 같은 경우는 왼발 뒤꿈치, 오른발 앞차기나 이런 걸 좀 멈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멈춰야 되겠다 생각이 뭔가 하면, 이제 특별히 비대칭적인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이보 전진 일보 후퇴의 개념으로 그냥 평상시 걸음을 걷는 거야. 평상시 걸음을 걸으면서 이게 조금 안정이 되면 또 이렇게 왼발 뒤꿈치, 오른발 약간 무릎을 들어 올리면서 앞차기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야. 안정이 되면 몸이, 그러니까 좀 동작을 멈추니까 분명히 좀 차분해지는 구석이 있는 거는 맞아요. 차분해지는 구석이 있고. 근데 하여튼 이 다리 부분이 변화가 내 몸 전체, 우리 다리가 사실은 뭐 3등신으로 이렇게 우리가 머리, 허리, 골반, 다리 이런 3등신으로 보면 3분의 1을 차지하는 큰 부분이잖아요. 다리 부분이. 예? 몸 전체 3분의 1을 차지한다라면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강도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리 문제를 해결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해결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해결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하여튼 효과가 상당히 셌더라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들도 한번,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이 다리 문제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개선을 해보니까, 잘 때나 낮에 운동할 때도 이렇게 해보니까 폐가 들리면서 양쪽 폐가 다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보통 누워 있을 때 우리가 팽창 풀 때 오른쪽 배에 얼마, 왼쪽 배에 얼마 이렇게 세로로 올려놓은 거 있었잖아요. 보충 개념으로 할 때 그냥 팽창이 있는 분들은 오른쪽에도 올려놓고 왼쪽에도 올려놓고, 뭐 오른쪽에 250, 왼쪽에 500 뭐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적이 있었잖아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그걸 거의 습관처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이 그냥 뭐 또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어제 이렇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 배에 올리니까 이제 불편해졌다 이런 말. 배에 올렸더니 막 불편해졌다는 말은 벌써 그 차에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올리기 싫어졌다. 이게. 폐가 들리면, 여러분 보세요. 오른쪽 폐나 왼쪽 폐나 혹은 횡격막이 들려주면, 특히 우리 오른쪽 폐가 많이 쳐져 있다고 했잖아요. 오른쪽 폐가 들리면 대장, 그러니까 약간 뒤쪽에서 맹장을 통해서 오른쪽 소장으로 들어오는 그 가스의 흐름이 열리면서, 폐가 들리면 대장에 있던 가스가 소장 쪽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차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장하고 소장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일어나면 소장이 이제 비어 있는 공간 없이 가스가 이제 채워져서 안정적인 상태로 간다는 거죠. 저기 이제 소장이 원래 굉장히 약해졌다가 우리가 이제 보충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보충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죠? 이제 폐도 덜어 올리고 해서 이제 대장과 소장 간의 가스 흐름, 혈액의 흐름을 우리가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는데, 폐가 들리면 들릴수록 대장과 소장의 흐름이, 가스나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이제 소장이 찌그러져 있는 부분이 자꾸 펼쳐지고 눌려 있는 부분이 벌어지고 하면서 가스가 자연스럽게 공급이 된다는 거죠. 대장에 있던 가스가 소장 쪽으로 올 수 있다. 그러면 굳이 배에 올릴 이유가 없어요. 저도 배에 안 올린 지는 벌써 꽤 됐거든요. 한 달 넘게 된 것 같습니다. 배에 전혀 안 올리고 있고. 근데 제가 올려서 좋으면 올리겠죠. 근데 올려도 좋은 걸 못 느끼니까 안 올린 거예요. 그냥 올리기 싫어서 안 올린다 이게 아니고, 올려서 좋은 게 없는데 제가 왜 올립니까? 그러니까 올려서 좋은 게 있으면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올리겠습니다. 지금 안 올려도 배가 빵빵한데 굳이 그것까지 올려갖고 더 빵빵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하여튼 폐가 들리면서 여러분들 배도 빵빵해지고 소장 쪽에 가스도 충분히 채워지게 됩니다. 원래는 좀 찌그러져 있었던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리를 개선하니까 온몸 혈액순환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폐가 들리더라. 이게 저와 저희 아내한테 나타난 현상 같아요. 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비슷한 현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몸살기도 좀 있고, 저희 아내도 약간 두통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심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다리 동작을 조금 이렇게 수위 조절을 해야 되겠다. 강약 조절을 해야 되겠다. 아니, 안 해야 될 때는 안 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어제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한동안 왼쪽 겨드랑이가 굉장히 세서 오른쪽 겨드랑이 운동을 한참 했거든요. 한 5일, 6일 그때 했었는데, 이제 거의 맞아졌어요. 거의 맞아져서 한 3, 4일 그냥 뭐 그런 대로 뭐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지냈는데, 다리 문제, 그러니까 다리 문제를 다시, 그러니까 우리 이 다리 문제는 원래 대사증후군 시작할 때부터 했던 문제예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오른발 앞꿈치, 왼발 뒤꿈치, 뭐 이렇게 하다가 우리 대사증후군에서 또 나중에는 오른발 안쪽, 왼발 바깥쪽, 뭐, 저 같은 경우. 저희 아내는 반대였죠. 그런 것들을 막 하다가, 그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거의 해결됐다. 왜? 스마트폰을 이용한 발바닥 테스트를 해보니, 걷기 테스트를 해보니까, 심지어 오른발이 더 앞으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제,
완전히 개선됐구나 이랬는데 실상은 꼭 그렇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개선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왠가 하면 오른발이 앞으로 나와야 된다면 오른쪽 허벅지 앞쪽이 왼쪽보다 동일하든가 좀 더 두꺼워졌어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8mm 차이로 왼쪽 허벅지 앞쪽이 왼쪽 다리 허벅지 앞쪽이 더 두껍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운동을 제가 한 3일 정도 그냥 계속 했어요. 뭐 발차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하고 바깥에서 나가서 운동할 때도 뭐 오른쪽 어깨에 관심을 주고 또 걷기에 관심을 주고 전신 운동을 이렇게 관심을 주면서 뭐 특별히 큰 운동이 아니라 그 세 가지 정도 오른쪽 어깨 들어주는 거, 팔 들어주는 거 해주고 또 전신 운동은 기본이니까 앞뒤로 달리기도 좀 하고 근데 다리 동작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왼발 저 같은 경우는 왼발 뒤꿈치 오른발 무릎 들어주고 앞발차기 그리고 또 벽에 가서 뒤꿈치 툭툭 치는 거 그거 좀 했고 그 외에는 다른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어제요 다리 문제가 개선이 되면서 몸이 이제 다리 혈액순환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 3분의 1의 혈액순환이 변화를 일으키니까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바뀐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오후에 웬걸 갑자기 겨드랑이 테스트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아침부터 좀 이상하게 왼팔이 가벼워진다. 저 왼팔 운동 그냥 계속 했거든요. 겨드랑이 맞추느라고 오른팔을 좀 운동을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제가 왼팔 운동을 또 보충 또 해주고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든 다리의 혈액순환이 이렇게 바뀌면서 갑자기 왼쪽 라인의 피가 현저히 부족해지는 그러니까 다리나 옆구리 문제가 아니고 다리나 옆구리는 여전히 25g 밖에 더 안 찼습니다. 왼쪽 다리 25g, 왼쪽 옆구리 25g이요. 그 손은 오른손 140, 왼손 165 이렇게 차고 있는데 비슷했단 말이에요. 그저께까지만 해도 거의 비슷해서 이거 겨드랑이가 희한하게 잘 맞네. 뭐 테스트 해도 이제 오른쪽 왼쪽 거의 비슷하네 이랬는데 어제 오후에 어제 오전부터 약간 왼쪽이 피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후에 가서 겨드랑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갑자기 왼쪽이 확 약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왼쪽. 그래 제가 왼손에다가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짚고 있는데 이건 저 예상 못했던 거예요. 예상 못했던.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큰 충격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리 동작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 전체 혈액순환이 바뀌면서 왼쪽 상체에 있던 피가 현저히 부족해짐을 빠지는 느낌을 그렇다고 오른쪽으로 많이 왔나? 그러니까 상체 쪽에서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겨드랑이 테스트를 해보면 왼쪽이 유난히 조금 약한 게 아니고 좀 많이 약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동안 오른팔로 겨드랑이 운동을 한 5일 정도 열심히 했던 거는 맞아요. 열심히 했던 건. 근데 그래도 내가 조금 대처를 하기는 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답을 찾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면 몸이 좋아요. 이걸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다리의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해내서 다시 옛날에 다 좋아졌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문제 소지가 좀 있다라고 판단돼서 그걸 개선해 보니까 몸 전체 변화가 크게 일어나더라. 근데 그게 상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미치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거기에 맞춰서 또 운동을 해주면 되죠. 거기 뭐 오른팔로 5일 운동했는데 왼쪽이 약해졌으면 또 왼쪽으로 운동을 해주면 되겠죠. 그거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고 중요한 거는 왜 다리 문제를 개선했더니만은 몸 전체 혈액순환이
바뀌더라. 그거는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왜 다리하고 몸통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데 다리의 혈액순환이 안 되던 부분이 잘 돼버려요. 잘 돼버리면 다른 쪽으로도 혈액순환이 막 돌아갈 거 아니에요. 영향을 미치니까. 그죠?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면서 이 상체 쪽의 혈액순환, 혈액의 이동이 큰 변동을 일으키는 것 같고, 특히 다리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제가 오른쪽 폐가 상당히 많이 들린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심지어 이 횡격막이 막 좀 치고 올라오는, 처져 있었던, 그동안 오랫동안 처져 있었던 횡격막이 올라오면서 오른쪽 윗배 쪽 소장이나 대장, 뭐 하여튼 오른쪽 윗배가 좀 창자가 좀 펼쳐진다 이런 느낌을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제가 좋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왜?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오른쪽 윗배 창자가 저는 항상 눌려 있었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펼쳐질 때는 항상 좋은 느낌. 근데 펼쳐질 때 항상 나타나는 증상이 제가 오른쪽 머리로 피가 많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약간 띵하고 어리어리한데 막 찢어지듯이 아픈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아픈 듯 안 아픈 듯, 아픈 듯 안 아픈 듯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항상 멍하게 이게 그동안 이쪽에 제가요, 처음에 몸이 건강이 나빠질 때 오른쪽 머리에 있던 피가 다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시 채워지니까 거의 30년을 찌그러져 있던 혈관이 다시 채워지니까 그 압력이 있잖아요. 압력, 압박감.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니까 제가 알기로, 아, 이거는 좋은 거다. 근데 심한 충격이 오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지.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그랬죠. 조심해야지. 아, 나 서두르고 싶지 않다. 천천히 내 몸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피가 많고 적고 더 두껍고 좁고 먹히고 뭐 꼬이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내놓고 그럴 때마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제가 오늘 토요일인데 동영상을 찍을 시간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개라도 찍어 보려고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 결국 하나밖에 못 찍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상황이 그렇게 돼 있는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려고 일단 한 개라도 찍어 올리는 거니까 일단은 자 보세요. 연구하는 자세로 가시는 겁니다. 계속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딱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죠? 집중하셔야 됩니다. 연구하는 자세로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그걸 감지하지 못한다라면 안 되겠죠. 필요하신 분들은 꼭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문제가 생길 때 알아차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일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 문제가 생기는데 못 알아차리면 뭘 하겠습니까? 그죠? 뭐 왼쪽이 피가 점점 빠져서 약간 가벼워지고 있는데 저도 잘 못 알아차릴 때가 있어요. 저도 못 알아. 그 제가 어제 아침부터 그런 거 느꼈다고 했는데 사실은 밤에부터 시작이 되죠. 자는데 이상하게 왼쪽이 좀 허전한 거예요. 막 뭔가 오른손을 벗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 사실 제가 어제는 오른손을 자주 벗었어요. 왼손만 165를 차고 있어요. 이쪽이 워낙 가볍게 느껴져서 오른손을 조금씩 벗었는데 한 두어 시간 벗었던 것 같아요. 뭐 10분씩, 20분씩, 10분씩, 20분씩 이렇게 오른손을 지금은 차고 있습니다. 지금은 차고 있는데 어제, 그러니까 왼쪽 가슴 쪽에 팔 쪽에 피가 없다고 느껴졌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되면, 융통성 있게, 이쪽에 피가 너무 부족하면 오른손을 잠깐 벗어도 돼요. 그죠? 또, 오른쪽이 너무 약해지면 왼손을 잠깐 벗어도 돼요. 옆구리하고 다리는 약간 분리해서 생각해도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분리해서. 그 정도입니다. 하여튼 오늘 동영상 한 개밖에 못 올리는데 여러분 몇 번이라도 들으시고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